저희는 54페이지, 55페이지 함수 설명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이 수식에 대한 개념이 조금 있으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습니다. 자, 여기에 오른쪽에 이렇게 데이터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더하고 빼기를 했을 때는 수식을 만든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만든다고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실까요? 네, 이렇게 수식이 구성되는데 요걸 만약에 데이터를 이렇게 바꿨을 때 여기 있는 데이터를 직접 다시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셀에 있는 주소값을 가지고 와서 이걸 셀 주소를 더하고 빼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기 셀 주소의 값을 가져오는 거를 셀을 참조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데이터가 조금 더 아까 전보다 더 많아졌죠. 그쵸? 이 많은 거를 여기 있는 A열에 있는 거는 다 더하고 B열에 있는 거를 다 빼주고 싶었을 때 이런 거를 똑같이 셀을 참조해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셀 참조해서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데 보니까 더 많이 늘어났죠. 그쵸? 셀을 참조하는 게 벌써 10개가 됐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를 만약에 여기 있는 거, 이 셀들은 각각의 이런 값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와 같습니다. 그쵸? 이해되시죠? 이런 결과의 값하고 같잖아요. 근데 만약에 데이터가요, 이렇게 지금은 5개만 더하지만 이게 10개, 20개,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셀을 다 이렇게 다 참조해가지고 더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거를 사용하냐면 이런 식의 간소화되어 있는 이런 거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바로 함수라고 합니다. 함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래요. 다 하나씩 셀을 참조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함축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간략하게 나타내는 그런 기능이 바로 함수입니다. 그러면 함수를 조금만 더 살펴보자면 함수는 늘 항상 이런 등호를 이용해서 시작을 합니다. 등호를 통해 가지고 수식이라는 것을 나타내서 하고요. 그 다음에는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요. 함수는 늘 항상 이렇게 가로를 열고 닫고로 해가지고 나타나게 되어진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가로 안에는 인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인수는 함수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여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함수에 따라서 인수가 각각 다르게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뭐 상수도 있고 셀을 참조할 수도 있고 범위나 아니면 다른 함수가 여기 안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구조를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는 이렇게 등호를 시작하고 함수의 이름 시작하고 그리고 가로 안에 인수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지금은 이런 sum 함수는 인수가 지금은 하나만 존재해요. 근데 다른 함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rank eq라는 함수인데요. 이 함수는 인수가 1개, 2개, 3개가 이렇게 인수가 들어옵니다. 즉 함수에 따라서 인수가 1개 들어올 수 있고 인수가 2개, 3개 또는 4개도 들어올 수 있어요. 함수에 따라 들어오는 게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인수를 가지고 얘가 실행을 하게 하는 거죠. 요 인수에 따라서. 자, 아셨죠? 그리고 인수와 인수를 구분자, 쉼표로 해서 구분해 주고요. 자, 그러면 다른 함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 함수는 if 함수라는 건데요. if 함수는 지금 인수가 1개, 2개, 3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예,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 보니까 if 함수에는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이거를 사용해 가지고 뭔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거는 비교 연산자인데요. 비교 연산자는 지금 크거나 같다라는 부등호를 이용해서 비교 연산자 했는데 이 비교 연산자는 이런 것이 우리 지금 요거 몇 번 봤어요. 그쵸? 이런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 가지고 저렇게 사용해요.
비교연산자를 통해 가지고 인수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근데 연산자에 대해서 우리가 나중에 계속해서 계속 마주할 거예요. 이 연산자는요, 비교연산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산술 연산자도 있고 텍스트 연결 연산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에 따라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어떤 거는 이거랑 이것도 같이 합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이유는 앞으로 저거를 합해가지고 조합해서 우리가 함수를 구성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셨죠? 연산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이렇게 있다. 요걸 가지고 조합해서 함수를 구성해서 만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보신다면은 지금 이 합격이라는 거는 문자인데요. 여기에 if 함수에 이렇게 문자도 들어가는데 이 문자를 하기 위해서는 함수에서는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따옴표를 해가지고 문자 처리를 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지금 함수의 구성을 잠깐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상대 참조 문제 파일을 열어주신 상태에서 여기에 컴퓨터 실기 성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기에는 지금 합계를 적어주는 부분인데요. 여기에 이름에 김대한에 대한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에 대한 여기에다가 합계를 구하는 거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합계를 구하는 함수는 sum이라는 합계 구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um 함수를 이용하려면 제일 첫 번째 등호를 입력하셔야겠죠. 자, 등호 입력하시는데요. 여기서 만약에 등호를 입력하셨다 하면은 이게 자리가 계속 뭔가가 이렇게 입력하다 보면은 점점점 텍스트가 늘어나잖아요. 텍스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얘가 앞에 있는 왼쪽에 있는 범위를 침범해가지고 이 부분이 안 보이게 됩니다. 자, 어떻게 되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번 볼게요. 제가 sum이라고 해놓고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 있는 부분이 침범이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데이터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등호 입력하는 거를 추천 안 하고요. 여기 있는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 입력하는 거를 더 추천드립니다. 계속 거기서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본인이 습관을 그쪽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요. 클릭하시고 등호 입력을 할게요. 자, 등호 입력하고 합계 구하는 sum 함수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sum이라고 입력할게요. 네, sum sum 인수들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인수들의 합 구하는 sum 함수가 되겠습니다. 네, sum 이렇게 보였다면은 이거 보이죠? 네, 여기를 더블 클릭할게요. 자, sum을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sum이 대문자로 바뀌고 가로 열고까지 해가지고 함수의 시작까지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sum은 인수들의 합계이기 때문에 한글에서부터 포까지 되어 있는 이 영역을 범위로 인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범위로 이렇게 지정해 주면 돼요. B3에서부터 D3까지 범위 지정하고 엔터 한번 누르겠습니다. 가로 닫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엔터 눌러도 함수가 자동으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합계를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잘 되셨다면은 이 230이라고 되어 있는 여기에는 이런 수식이 들어있다는 거 또 알 수 있고요. 이 수식이요. 이민국하고 동일하고 그리고 홍길동도 여기다가 sum 함수를 이용해서 그대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채우기 핸들을 통해 가지고 밑으로도 수식을 그대로 복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우기 핸들에다가 마우스 올려놓고 점 사각형 보이잖아요. 여기요. 초록색 사각형. 여기다가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밑으로 드래그 앤 드롭해서 수식 복사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여기 있는 김대한에 대한 합계는 이런 식으로 진행했어요. 제가 여기다가 더블 클릭했습니다. 자, 더블 클릭하면은
B3에서부터 D3까지의 영역을 더해준 거라고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민국에 대한 여기다가 ESC 빠져나갈게요. ESC로 빠져나가고 이민국에 대한 부분도 더블 클릭하면은 여기 있는 이 행이 바뀌었죠. 행이 바뀌면서 이민국에 대한 행으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참조하고 있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따로 여기다가 다시 ESC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여기 있는 이 수식을 이렇게 밑으로 해가지고 된 거는 상대 참조, 즉 행이 자꾸 변해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수식 복사하는 거 아시죠? 자, 다시요. 이번에는 상대 참조로 해가지고 했다면은 우리는 절대 참조로 다시 파일로 이동해 볼게요. 자, 절대 참조의 파일에도 여기에는 지금 김대한 똑같이 데이터가 똑같이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추가 점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국어, 영어, 체육에 대한 합계도 구하고 추가 점수를 더 해가지고 여기다가 합계에다가 구하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국어, 영어, 체육 플러스 추가 점수 요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 합계가 있는 2, 3셀 클릭하시고요. 수식 입력줄에다가 등호 입력하겠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서 등호 입력하시고요. 마찬가지 합계, 국어, 영어, 체육 합계 구하는 함수 SUM 함수 불러와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서 열어주겠습니다. 자, 그랬다면 국어, 영어, 체육이 있는 범위 B3에서부터 D3까지 영역 지정해 주시고요. 그리고는 가로로 닫고요. 가로 닫고 추가 점수를 더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쵸? 더하기 하기 위한 산술 연산자 플러스 눌러주시고요. 그리고는 추가 점수가 있는 B7셀을 클릭해서 참조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렇게 이 영역을 더해주고 추가 점수를 더해주겠다 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잘 되셨나요?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이요. 이제 여기다가 엔터 누르면은 이제 합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엔터 눌러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똑같이 우리가 수식을 이렇게 복사할 수 있겠는데요. 수식을 복사하면 문제점이 하나 생기죠. 한번 복사해 볼까요? 자, 수식을 복사하면은 문제점이 하나 생겨요. 뭐냐면, 자, 이거 더블 클릭해 볼게요. 김대한에 대한 거는 국어, 영어, 체육하고 추가 점수 했어요. ESC로 빠져나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민국을 더블 클릭해 볼게요. 자, 이민국을 더블하면 이민국에 대한 국어, 영어, 체육 점수 영역에다가 이번 추가 점수가 어디로 참조가 되고 있나요? 그 밑에 있는 B8셀이 참조가 되고 있죠. 자,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걸로 참조가 돼야 되는데 그 밑으로 내려가 줬잖아요. 이거는 여기 있는 B8셀이 아니라 B7셀로 유지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그거는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요, 여기 김대한에 대한 합계 여기에서 더블 클릭해 볼게요. 여기 있는 B7셀이요. 네, 고정이 아니라 유동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7행이 여기 있는 7행이 밑으로 내려가서 8행을 참조하고 그 다음에 또 9행을 참조하게 그런 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7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7행이 그쵸, 고정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7행을 고정하기 위해서 여기 B하고 7 사이에 이렇게 놓고요. F4키를 눌러볼게요. F4키 누르면은 이렇게 B열의 달러, C열의 달러 이렇게 돼가지고 B7셀을 꽉 고정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놓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7행만 고정시키면 안 되나요? 할 수 있죠. 괜찮죠. 근데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이쪽으로 넘어갈 건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여기에서 수식을 이쪽으로 복사할 건 아니잖아요. 그쵸? 계속 여기만 해서 고정으로 참조해 주신다 하면 B열과 7행에 모두 다 고정시키는 게 맞겠죠. 자, 이렇게 해놓고 엔터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있는 수식을 그대로 그 밑에 행에도 같이 적용하기 위해서 수식을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 가지고 또 밑으로 수식 복사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됐다면은 여기 있는 이민국이 원래 120이었는데 지금 130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볼까요? 130이 있는 이 부분에 더블 클릭해 가지고 여기 있는 B7셀이 잘 참조가 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지금 우리가 한 거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조건부 서식할 때 그때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기억이 나시죠? 네, 이렇게 해서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우리 함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54페이지에 해당되고요. 우리는 요거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순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순위가 있는 조건도 한번 볼까요? 자, 재고순위가 여기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한 결과를 위로 붙이고 뭐 이렇게 하라고 나옵니다. 지금 보면은 if 함수하고 랭크 eq 함수를 사용해서 또 %, 연결연산자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표시하라고 합니다. 자, 이거 그냥 처음 보신다면은 엄청 헷갈리고 막 그러실 거예요. 한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를 1에서 3까지 구한 결과 위를 붙여가지고 하라고 그러고 그 외에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재고량 순위를 이게 내림차순 1위에서 3위까지가 이런 뜻입니다. 여기에 재고량에서요. 여기 재고량 여기 있는 이 수치의 범위 있잖아요. 이 수치의 범위에서요. 이 내림차순이라는 말이 큰 값이 1위가 되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잘 보시면 우리는 육안으로 어떤 게 제일 큰 값인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게 제일 크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있는 거. 요게 크고 세 번째 요게 크고 그렇게 되겠죠. 네, 그게 바로 내림차순으로 1, 2, 3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뜻이. 그쵸? 그럼 만약에 오름차순으로 1, 2, 3이라는 거는 어떤 뜻일까요? 오름차순 1, 2, 3. 제일 작은 값이 1, 2,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제일 작은 값은 뭐예요? 684가 제일 작잖아요. 그럼 여기 오름차순으로 했을 때는 이게 제일 작은 값. 그렇죠. 이게 제일 작은 거. 그 다음에 여기 825가 두 번째로 작은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작은 거. 이렇게 해서 1, 2, 3이 오름차순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근데 내림차순으로 1, 2, 3 하자니까 큰 값이 1위가 되도록 하게. 그래서 어디까지? 1, 2, 3까지만 구해가지고 그 뒤에다가 위를 붙여 달라는 얘기예요. 이렇게요. 예, 아셨죠? 그리고 그 외에는 공백으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백으로 표시를 안 하겠다라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그거를 if와 랭크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해준다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재고량을요 3위까지의 순위를 구하는 겁니다. 자, 여기 있는 거 요거가 1, 2, 3이 되는데 이거를 하려면 어떤 것부터 구하려면 재고량의 순위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재고량의 순위 여기요. 요 재고량의 순위가 이렇게 먼저 구해줘야 그 다음에 1, 2, 3인지 어떤 건지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러겠죠? 예, 이 순위를 이렇게 구하고 그 다음에 어떤 거 할 거냐면 재고량의 순위가 3 이하인 것만 3 이하인 거 요거 하나 둘 세 개만 표시할 거니까 3 이하이다라는 거는 무슨 의미일까요? 재고 순위가 1, 2, 3인 거 여기가 재고 순위가 1, 2, 3인 것만 이렇게 표시하면 되잖아요. 그쵸? 3인 것만 찾아가지고 3인 거 맞으면은 재고 순위에다가 위를 붙여서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걸로 알 수 있습니다. 되시나요? 이해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는 이게 여기 1, 2, 3이 아닌 거는 어떻게 해요? 네, 이제 공백으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거를 먼저 구하고, 이거 순위를, 재고량의 순위를 구하고, 그 다음에 재고 순위가 3 이하인 것만 이렇게 표시하기 하는 거. 네, 그 두 가지 작업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먼저 순위를, 이렇게 재고 순위는 저 랭크 EQ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구하게 됩니다. 랭크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예요. 네, 저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량의 내림차순 순위, 요거 구하기. 자, 요거 한번 구하는데 랭크 EQ 함수를 구할 건데 이 재고량 범위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순위를 구하는 거죠. 자, 요거 그래서 이렇게 구하기. 이런 결과가 나오게 만들어 보는데요. 그 랭크 EQ 함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랭크 EQ 함수는 인수가요. 여기 쉼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인수가 1개, 2개, 3개가 들어와요. 여기에 맞춰서 인수가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인수가 2개만 들어오면 이 함수 오류가 납니다. 예, 3개 있으니까 3개를 꼭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알맞게 들어와 줘야 되겠죠. 자, 여기에 순위를 구하려는 수, 그리고 목록 범위, 이런 게 필요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목록 범위에서요, 순위를 구하려는 이 수의 순위를 구해줍니다. 목록 범위가 어디예요? 그러니까 재고량의 이 범위에서 여기 있는 요거는 몇 순위인가요? 자, 다시요. 자, 이렇게 할 거죠. 재고량이 있는 요거요. 이거는 재고량 전체 범위에서 몇 순위인가요? 그렇게 해서 랭크 EQ를 함수를 여기서 인수를 이렇게 집어넣으면 얘가 알아서 순위를 구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다가 순위 결정 방법을 한번 보신다면은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잘 보이시나요? 자, 내림차순으로 한다면 큰 값이 1등, 오름차순으로 한다면 작은 값이 1등인 거. 지금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죠? 요거에서 설명드렸었잖아요. 그쵸? 내림차순이 1위가 되게 하려면 0 또는 생략을 하시면은 큰 값이 1등이 되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0이 아닌 수를 입력하면은 오름차순으로 진행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 다시 한번 요렇게 알고 수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수식으로 한다면 이런 식의 수식으로 진행할게요. 랭크 EQ 함수의 첫 번째 재고량이 있는 거는 바로 이 셀인 거죠. 네, 이 셀. 여기 G5셀에 있는 이 재고량이요. 전체 범위인 재고량 범위에서 몇 순위 아냐 하는데 어떻게 구할 거예요? 어떤 숫자를 제일 큰 값으로 할 건가요? 내림차순으로 할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또는 생략하시면 되겠죠. 여기다가 생략이라는 거는 안 적어줘도 된다라는 뜻입니다. 안 적어도 되고 만약에 0이라고 적어도 되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네, 이렇게. 그러니까 랭크 EQ 함수에서는 인수가 2개만 있어도 되고요. 끝에 이게 없어도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다면은 이거를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다가 위까지 표시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연결연산자하고 위까지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